2026년 사무실에서 동료 7명이 사라졌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서 초안, 이미지 제작, 데이터 정리, 번역과 요약, 사무직 업무의 60에서 70%는 이미 자동화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됩니다. 개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AI를 직원처럼 부리는 사람, 혼자서 팀 전체의 성과를 내는 사람. 그것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1인 유니콘이 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AI 시대, 비개발자 생존 전략, 코딩 없이 혼자서 팀을 이기는 1인 유니콘이 되는 법. 2026년대 AI 시대 실전 가이드. 이 오디오북은 하나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코드를 몰라도 괜찮다는 선언.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 그리고 혼자이지만 팀을 앞설 수 있다는 선언. 우리는 지금 무언가 큰 것이 바뀌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이름이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야기하지만 막상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안내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IT 전문 지식이 없어도 AI라는 도구를 마치 팀원처럼 다루며 혼자서도 팀 전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 있는 1인 유니콘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유니콘은 원래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1인 유니콘은 다른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팀 전체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기획도 하고, 글도 쓰고, 이미지도 만들고, 자료도 정리하고,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내는 사람. 그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2026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점 위에 서 있는 때입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된다는 단단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한 페이지씩 한 걸음씩. 2026년 봄 당신의 동료 7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이렇게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2026년에 어느 사무실에서 동료 7명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업무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납기는 맞춰지고 보고서는 나오고 디자인 시안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 7명은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업무가 AI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사람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던 반복적인 일들이 기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어떤 업무들이 넘어갔을까요? 문서 초안 작성, 이미지 제작, 데이터 정리, 번역과 요약. 이 4가지 일들이 지금 AI가 처리하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사무직 업무의 60에서 70%는 이미 자동화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숫자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안내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60에서 70%의 일이 자동화된다면, 그것을 나 대신 해주는 도구가 생긴다면 나는 남은 30에서 40%의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일, 방향을 정하는 일, 관계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무실에서 동료가 줄어드는 것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원입니다. 하는 사람에서 시키는 사람으로의 전환. 이 문장 안에 이 안에서 전체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왔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쓰고, 자료를 직접 찾고, 이미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두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산더미 같은 서류 앞에 앉아 여러 개의 모니터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합니다. 그것이 지금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실무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태블릿을 들고 AI 대시보드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서 있는 사람. 각종 수치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AI를 직원처럼 부리는 관리자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도구 앞에서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AI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AI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부리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이 문장을 잠시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AI를 두려워하거나 경쟁 상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AI는 내 지시를 기다리는 팀원입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면 AI가 실행합니다. 내가 판단하면 AI가 처리합니다. 이 역할 전환이 이루어질 때 한 사람이 팀 전체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1인 유니콘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24시간 무급 가상 조직도. 조직도라는 말이 떠오르면 보통 회사 구조가 생각납니다. 대표가 있고 부서장이 있고 각 팀원이 있는 위계 구조.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조직도는 다릅니다. 이 조직도의 맨 위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직함은 CEO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7개의 부서가 펼쳐집니다. 모두 AI 도구들로 구성된 부서입니다. 월급이 없고 야근 수당도 없으며 24시간 대기합니다. 각 부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제작부입니다. 담당 도구는 나노바나나이며 비주얼 디렉터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영상 제작부입니다. 그락, 비오섬 소라가 이 역할을 맡습니다. 비디오 PD 팀이라고 부릅니다. 대본 한 줄로 영상 클립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제작부입니다. 챈트, 클라우드, 제미나이가 함께 일합니다. 전략을 짜고 문서를 작성하는 스트래티지 앤 카피 팀입니다. 네 번째는 종합관리부입니다. 젠 스파크가 리서치 매니저 역할을 합니다. 여러 AI를 통합해 정보를 검색하고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 흡수부입니다. 노트북 LM이 Knowledge Expert로 일합니다. 내가 가진 문서와 자료를 읽고 대화 상대가 되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생각 정리부입니다. 옵시디언이 세컨드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AI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통찰을 쌓아가는 공간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동화 및 잡무부입니다. 엔파렌과 오픈클로가 GM 앤 픽스로 일합니다. 코딩 없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7팀이 당신의 지시 아래 움직입니다. 당신은 방향을 정하는 CEO입니다. 실행은 AI가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팀. 말 한마디로 완성되는 비주얼. 비주얼,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는 일은 오랫동안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진작가가 필요하고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영상 편집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경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즉 AI에게 보내는 지시문은 이렇습니다. 봄날 벚꽃 아래 30대 여성, 따뜻한 색감, 광고 느낌.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입력되면 실제 광고에 쓸 수 있는 수준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미지를 담당하는 도구는 나노바나나입니다. 한국어 프롬프트에 최적화되어 있어 영어를 따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초 만에 광고급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을 담당하는 팀은 그락, 비오섬 소라입니다. 촬영 스태프도, 카메라도, 편집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라는 텍스트 한 줄로 영화 같은 10초 클립을 만들어냅니다. 이 도구들이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유튜브 썸네일, 사업 소개 영상, 교육 자료. 모두 예전에는 외주나 전문팀이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싶습니다. 도구가 좋아졌다는 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당신이 그 도구에게 무엇을 시키느냐입니다. 나노바나나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떤 분위기의 이미지가 필요한지 아는 것은 사람입니다. 소라가 아무리 정교해도 어떤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은 표현의 도구입니다. 무엇을 표현할지는 여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력은 오랜 경험에서 나옵니다. 전략 기획팀. 최강의 텍스트 삼각편대. 글을 쓰는 일은 어떤 직업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이메일, 블로그, SNS 포스팅. 글쓰기는 모든 업무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글쓰기를 도와주는 AI 삼각편대가 있습니다. 세 꼭지점을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미나이입니다. 리서치와 구조화를 담당합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PDF를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처음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불러야 할 팀원입니다. 두 번째는 챗 GPT입니다. 초안 작성을 담당합니다. 범용성이 가장 뛰어나고 마케팅 카피 같은 설득형 글쓰기에 강합니다. 제미나이가 뼈대를 잡으면 챗 GPT가 살을 붙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윤문과 다듬기를 담당합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을 담으며 뉘앙스를 섬세하게 수정합니다. 글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지막 손질을 맡습니다. 이 세 도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서치에서 구조화까지는 제미나이, 초안 작성은
챗 GPT, 최종 다듬기는 클라우드. 이 순서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이란 물이 흐르는 관처럼 정보가 단계별로 처리되는 흐름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AI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이 바로 당신이 CEO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인텔리전스 팀. 이틀 걸릴 리서치를 30분 만에. 정보를 모으는 일은 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려면 며칠이 걸렸고, 시장 트렌드를 정리하려면 수십 개의 자료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팀에는 2명의 핵심 담당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 매니저 젠 스파크입니다. 젠 스파크는 여러 AI를 통합해 웹을 검색하고 구조화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경쟁사 동향 분석이나 시장 트렌드 파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틀에 걸쳐 할 리서치를 30분 안에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식관리 전문가 노트북 LM입니다. 내가 가진 PDF, 문서, 링크들이 살아있는 대화 상대가 됩니다. 50페이지짜리 기획서를 올려놓으면 5분 만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프로 표현된 비교가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리서치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일. AI 팀이 같은 작업을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얼마나 빠르게 내릴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비즈니스에서 타이밍은 중요합니다. 같은 기회를 보더라도 먼저 움직인 사람이 앞서갑니다. 리서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먼저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구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조사할지, 어떤 질문을 던질지는 여전히 당신이 결정합니다. 경험이 쌓인 사람일수록 더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질문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운영 및 사고팀. 연결하고 자동화하라.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잡무에 쓰입니다. 이메일을 읽고 분류하는 것, 파일을 정리하는 것,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데이터, 일정을 조율하는 것.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운영 및 사고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생각 정리부 옵시디언입니다. AI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통찰을 만드는 두 번째 뇌라고 설명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옵시디언은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만의 지식 창고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부 엔팔렌과 오픈클로입니다. 코딩 없이 앱들을 연결하는 총무팀장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인 잡무와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 도착하면 AI가 자동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을 등록하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루 업무의 30%인 잡무 시간이 제거됩니다. 30%의 시간이 돌아온다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 데 쓸 수 있습니다. AI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대화가 아니라 업무 지시서입니다. AI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면 처음에는 채팅처럼 대화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I와의 소통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업무 지시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업무 지시서에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DO Essentials of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롤 역할입니다. 당신은 15년 차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AI에게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 목적입니다. 블로그 포스트 서론을 작성해 주세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udience, 독자입니다. 40대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format 형식입니다. 200자 이내 강한 공감 유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constraint, 제약 조건입니다. 전문 용어 제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핵심 통찰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 잘 해봐라고 하면 AI는 평범한 답을 줍니다. 구체적인 페르소나와 제약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지시를 내리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틀을 머릿속에 두고 연습하다 보면 AI에게서 점점 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입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는 순서가 없으면 혼란만 생깁니다. 이것은 AI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여기 하루의 업무 흐름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5개의 시간대와 5개의 도구, 그리고 5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침 8시, 노트북의 램이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자료의 핵심을 추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루어야 할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9시, 클로드가 이어받습니다. 제안서의 방향과 구조를 설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큰 틀을 잡는 단계입니다. 10시, 나노바나나가 움직입니다. 무드보드와 컨셉 이미지를 만듭니다. 텍스트로 잡은 방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오후 1시, 엔파렌과 오픈클로가 일합니다. 이메일 요약과 답장 자동화를 처리합니다. 오전에 창의적 작업이 끝난 후 반복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오후 3시, 옵시디언이 마무리합니다.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연결합니다. 하루의 통찰을 나만의 지식 체계에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흐름의 끝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방향을 정하고 AI가 실행합니다. 이것이 프로세스의 본질입니다. 어떤 도구를 쓰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바로 CEO인 당신입니다. 1인 유니콘. 혼자서 팀을 이기는 시대. 이 페이지에는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유니콘 그림이 있습니다. 차갑고 기하학적인 형태이지만 그 안에 빛이 흐릅니다. 그것이 1인 유니콘의 이미지입니다. 1인 유니콘이란 AI를 활용해 기획, 디자인, 마케팅 등 10명분의 역할을 혼자 수행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도구들과 프로세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지 제작,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리서치, 지식 관리, 자동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손에서 가능해졌습니다. 3가지 특성이 1인 유니콘의 강점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low cost 낮은 비용입니다. 인건비에 가까운 비용으로 팀 전체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팀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high speed 높은 속도입니다. 의사결정에서 실행까지 즉시 연결됩니다. 회의를 거치고 승인을 기다리고 전달을 받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scalability 확장 가능성입니다. 자본 없이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규모를 키울 때 반드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20년, 30년 쌓아온 당신의 경험과 판단력입니다. AI는 그 경험을 10배로 증폭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재료가 좋을수록 요리가 맛있듯이 경험이 깊을수록 AI의 결과물도 탁월해집니다. 골든타임. 2026년에서 2027년이 승부처입니다. 그래프 한 장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지는 2개의 선. 하나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하나는 평평하게 머뭅니다. 위로 올라가는 선은 AI adopters, AI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곡선입니다. 아래로 머무는 선은 non-adopters, AI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곡선입니다. 두 선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입니다. 이것을 격차의 심화, gap widens라고 표현합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 AI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2025년, 주류의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두 그룹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27년, AI는 기업 채용의 필수 스펙이 됩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바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이나 2024년에 시작했어야 했다는 후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 아직 늦지 않은 시점입니다. 격차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아직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선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7년의 어느 편에 서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는 6개월 액션 플랜.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많은 도구들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배우려 하면 압도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6개월의 계단이 있습니다.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달. 먼틸은 텍스트 AI입니다. 이메일과 보고서 초안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클로드나 챗GPT를 사용합니다. 매일 쓰는 이메일 하나를 AI에게 맡겨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달. 먼티는 이미지 AI입니다. SNS 포스팅이나 제안서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나노바나나를 사용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이미지가 나온다는 경험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달. 먼썸은 knowledge입니다. 문서를 업로드하고 그 문서와 대화를 나눕니다. 노트북의 램을 사용합니다. 50페이지 문서를 읽는 대신 핵심을 물어보는 방식을 익힙니다. 여섯 번째 달. 먼티육은 어토메이션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엔파렌을 사용합니다. 코딩 없이 앱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플랜의 끝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메일 하나를 클로드에게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이 6개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어두운 공간 안에 놓인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뚜껑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발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효의 미학, The Aesthetics of Fermentation. 이것이 이 페이지의 제목입니다. 20년의 경험, 실패, 직감은 된장과 같습니다. AI는 그 된장을 요리하는 최첨단 주방입니다. 이 비율을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된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콩을 발효시키고 소금을 넣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두어야 깊은 맛이 납니다. 그 시간 자체가 재료의 일부입니다. 경험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동안 현장에서 부딪히고 실패하며 쌓은 직감과 판단력.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발효를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AI는 그 된장을 요리하는 주방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방 기구가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료가 좋으면 좋은 주방에서 탁월한 음식이 나옵니다. AI는 당신의 경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킵니다. 영어로는 amplify라고 합니다. 재료, 즉 경험이 좋을수록 AI의 결과물도 훌륭합니다. 이것이 이 안내서가 말하고 싶은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강한 무기는 젊음도 코딩 실력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발효된 당신의 경험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AI가 아닙니다. AI를 쓰는 당신의 경쟁자입니다. 도시의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이 문장이 서 있습니다. 빛이 번지는 하늘 아래, 단단하고 차분한 선언입니다. AI 자체는 위협이 아닙니다. AI를 먼저 익히고, 먼저 활용하고, 먼저 자신의 일에 녹여낸 경쟁자가 위협입니다. 두려움을 시작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하나를 시작하면 내일은 둘이 됩니다. 이 문장이 이 오디오북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AI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의 일이 자동화되는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AI를 직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배웠습니다. 7개의 가상 부서와 각 도구들을 알았습니다. 이미지, 영상, 텍스트, 리서치, 자동화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들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업무지시서처럼 쓰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하루의 업무 흐름을 AI로 설계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2026년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개월 액션 플랜으로 어디서 시작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경험이 가장 강한 재료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면 됩니다. 이메일 하나를 클로드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1인 유니콘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이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AI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담은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1인 유니콘 전략에는 한 가지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AI에게 제대로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다음 영상에서는 프롬프트를 업무지시서처럼 쓰는 5가지 원칙을 실제 사례와 함께 더 깊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